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가 생각보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하세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양자 컴퓨터 또 뭐 제가 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비난해요. 뭐 저 때문에 물린 사람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늘 말하지만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양자 컴퓨터 과거부터 얘기했지만 3개월 전부터 이 가격 이후 미친 듯이 무너질 거다. 언제? 아이온 큐죠. 그래서 50달러에서부터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아이온 큐를 우리가 사야 되는 최고의 타점은 얼마? 18달러에서 30달러 사이에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아이온 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18달러에서 지금 30달러. 지금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정말 잘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분할 매수의 기회지 지금 겁먹을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아이온큐를 포함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분명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기분 좋게 주워 담고 있어야지 이거를 겁먹어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양자 컴퓨터가 갈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 많은 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ICTK라고 있어요. 근데 ICTK 같은 경우도 제가 이 2월 27일이죠. 그러니까 2월 27일에 소개시켜드리고 매출 62배 증가한 보다시피 어떤 종목으로 양자 컴퓨터 주식으로서 ICTK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최소 2배는 갈 거다라고 했는데 ICTK가 어떻게 되었다? 자, 거래가 재개가 되고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다음날 이제 이렇게 갭으로 밀렸으니까 뭐 한 이 구간대 잡았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ICTK의 상한가 이유가 뭐 때문이다? 자, ICTK가 양자 보안칩 대량 생산을 개시하겠다라는 모멘텀으로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ICTK라는 기업이 양자 보안 관련 수혜주로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양자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정말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게 보안칩을 출시를 하든지 상용화를 시키든지 그냥 물고 빨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 양자라는 이슈를 갖다 엮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이게 상한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CTK라는 기업이 이러나 저러나 어찌됐든지 양자 보안칩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아직까지 개인 투자들의 관심에서 가장 많이 좀 보는 게 뭐다? 양자의 영역이다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왜 미국 이제 뭐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실스크, 뭐 퀀텀 뭐 이런 기업들의 또 주가 상승과 연계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자,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해외 종목 큰손 한국인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 보유 비중이 2자릿수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양자 컴퓨터 사랑이 엄청 낮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런 우리 국내에서도 아직 이 사랑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의 또 서학개미들의 강한 매수세와 함께 강한 상승으로 또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이 강한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는 와중에서도 하필이면 지금이 왜 매수 최고의 타이밍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사실상에 뭐 나중에 언제든지 뭐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왜 지금 매수 타이밍이냐라고 보냐고 하면은 많은 개인 투자들이 지금 양자 컴퓨터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뭘 하고 있다? 손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서학개미들의 손절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죠. 개인들이 많이 팔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주가 급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과거 서학개미들이 뭐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손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양자 컴퓨터 자체에 악재가 있어서 만약에 손절한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양자 컴퓨터의 하락이 결코 양자 컴퓨터에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자, 지금 뭐 하고 있다? S&P 500 지수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그렇고요. 다우 지수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다이렉트 한강을 가고 있어요. 다이렉트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자 컴퓨터가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겠죠. 모든 섹터들. 그러니까 지금 외국 이제 뉴욕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런 흐름과 함께 모든 섹터들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자체의 악재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 손절한 게 맞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 자체의 악재가 아니라 이 고점에서의 이 하락이 나와주면서 뭐가 된다? 오히려 이 조정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양자 컴퓨터를 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증시가 무너지니까 양자 컴퓨터 뭐 끝났다. 과거 2차 전지와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과거 2차 전지와 양자 컴퓨터는 철저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가 됐어요? 전기차가 이미 상용화가 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증가 기대를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추세예요. 과거 2차 전지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1년도, 22년도, 뭐 23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도 2000년도 초반부터 2차 전지 전기차라는 섹터의 모멘텀은 간혹 급등을 했었습니다. 다만 상용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한다?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고 지금 양자 컴퓨터는 뭐예요? 이제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 2차 전지와 같은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증시와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도 미국 증시와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분명히 달라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라는 기업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코스닥 지표죠. 자, 에코프로는 무너지지만 뭐하고 있다? 코스닥 증시 자체는 결국에 상승했잖아요. 이때 지금 무너지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다양한 악재들이 시장에 나와주면서 무너지는 거고 이 코스닥이 아닌 이제 코스피로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LNF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코스피의 증시는 어떻게 되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올라갔다가 23년도에 올라갔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 지금 증시에 미국의 경기 침체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무너졌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와 양자 컴퓨터를 똑같은 영역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차 전지도 과거에 말도 안 되는 테마 때문에 올랐다가 이제 죽어서 끝났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올랐다가 죽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시장 하락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거지 양자 컴퓨터가 증시 하락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 컴퓨터는 오히려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당장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시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양자 컴퓨터라는 게 보면은 지금 26년도부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화로 다가오기 시작할 거다. 창조가 되고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 본격적인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언제부터 크게 반영되느냐? 26년도부터 우리가 사실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23년도와 24년도는 사실 양자 컴퓨터 영역 자체 큰 성장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도 24년도에 뭐였어요? 24년도에 이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실질적인 29년도까지 봤을 때 거의 4배, 4배 정도의 이런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게 26년도부터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고 현실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뭐다? 25년도가 주가 조정 줄 때 뭐한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26년도 다가오면서 양자 컴퓨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29년도에 이런 미래 매출, 29년도 30년도에 미래 매출에 따른 강한 주가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이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의 대장주 이제 아이온큐를 보고 간다 하더라도 아이온큐가 지금 어떻다? 실질적인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면요. 자, 이게 기업의 이제 성장률입니다. 5년 전에 대비해서 현재 24년까지 기업의 성장이 지금 192% 성장했고요. 3년 전 대비해서는 269%, 그리고 지금 성장폭이 줄었다 하더라도 95%예요. 물론 지금 이제 이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는 게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분명한 건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이런 영업 손실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가총액이라든지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 재표, 재산 이런 것 때문에 본다 하더라도 아이온큐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온큐라는 기업은 뭘 해야 돼요?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R&D 연구개발에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손실률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매년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 26년도부터 뭐가 되기 시작해요? 이 본격이 현실화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영업 손실률이 이제 어느 순간 흑자로 전환되겠죠. 그때부터가, 아니 오히려 이 흑자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가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아이온큐는 이미 미친 듯이 올라서 거의 하늘에 날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를 포함한 양자 컴퓨터 섹터들은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들이 빠진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하락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 아이온큐만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웬만한 기업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는 웬만한 이 미국의 기업들도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반하락일 때는 오히려 미래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주워 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당장 또 다가오는 게 늘 뭐라 했어요? 당장 3월 17일이죠. GTC가 이제 일정이 있습니다. 이때 첫날 양자 컴퓨팅 행사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양자 컴퓨터 흔들리지 마시라.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잘 보셨다고 하면은 지금 분할 매수 가격대예요. 왜 흔들려야 되느냐? 주워 담아야 될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